몇 대밖에 안 때렸는데도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엄살 떤다고 또 그것과 화를 내고 선배가 이제 가버린 거예요. 피해자분들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. 우리나라는 그 선후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. 근데 남들 보기엔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같이 술 마시기로 해놓고 그냥 후배가 먼저 가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런데 선배가 붙잡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후배가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때렸고, 둘 다 멀쩡한 대학생이었죠. 전혀 전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술 마시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는데, 이게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는데, 맞다 보면 돈이 없으면 한두 대 때렸는데도, 몇 대밖에 안 때렸는데도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그 눈 주변 안화골 같은 데는 진짜 한 대만 잘못 쳐도, 여자가 때려도 워낙 얇은 뼈이기 때문에 부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. 턱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잘 부러집니다. 생각외로 잘 부러지는데,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러졌어요. 그래서 뼈가 막 고통을 말하고 턱뼈, 코뼈 이런 데서 막 피가, 입으로 피가 고였는데, 선배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로 그냥 피가 났다지 어떻게 부러졌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, 막 아프다고 그만 때리라니까 엄살 떤다고 또 그것과 화를 내고 선배가 이제 가버린 거예요. 피해자인데 부러졌을까 얼마나 아팠겠어요.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고, 응급실에서 부러진 거 확인하고 수술을 하고 장장 6개월을 치료받게 된 상황이 된 거죠. 이 사건은 뭐 명백하게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,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프고 이제 치료받고 휴학하고 막 이런 상태니까 그냥 치료만 받으면 수사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가해자가 벌금형밖에 구형을 안 받게 된 거죠. 그러니까 대학생이고 뭐 술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니고, 이렇게 생각해서 피해자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, 그리고 이제 가해자는 막 이런 거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고 반성문을 내고 이러니까 가해자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서 벌금형밖에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피해자가 너무 놀라서, 나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막 수술을 받고 턱뼈 같은 게 부러졌으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고생을 하고 학교도 휴학하고 이랬는데 이게 말이 되냐,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찾게 된 거고, 이걸 어떻게 할까? 뭐 어떻게 하냐면 바꿔야죠. 피해자가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. 그래서 1번 이제 지적을 했어요. 법원에, 다 봐라, 자기가 때려서 피해자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러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줘야지, 버리고 갔잖아요. 이거 너무 나쁘지 않냐. 그래서 형법에 보면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준이 있거든요. 그래서 범행 후의 정황이 있어요. 내가 때렸지만 때린 잘못한 행위를 똑같이 했어도 피해자를 그 후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습한 사람은 형량이 좀 줄어들어야 될 거고, 더 피해를 가중시킨 사람은 형량이 늘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피해자를 구호조차 하지 않고 버리고 간 거, 이거 되게 나쁘다. 그리고 후배가 단순히 뭐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. 그냥 술 먹기 힘들어서 먼저 간다는데 때린 거, 그리고 아프다고 했는데 엄살 떨지 말라고 오히려 비웃은 거, 피해자가 병원에서 이렇게 여러 번 수술을 받고 진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휴학까지 하고, 때린 행위는 4-5대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피해는 엄청나게 거대했잖아요. 그래서 이 모든 형량, 심지어 병원에 나온 영수증, 수술일지 이런 것도 다 정리해서 냈어요. 그러니까 법원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. 이제는 이게 단순히 4대 때 때리는 상해 사건이 아니고,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힘들었는지, 특히 가해자가, 이게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. 수술을 하고 입원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. 근데 가해자가 이 병원비도 전혀 내지 않았고, 사과는 카톡으로 몇 번 했을 뿐이고, 그 입원 기간 긴 시간 동안 같은 과 선후배니까 이 병원 어디 있는지도 알았거든요. 근데 찾아와서 사과한 적도 없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반성문은 검찰에 냈지만 피해자한테 진지하게 뭐 내가 병원비라도 내줄게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서, 그런 자료를 다 정리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, 그리고 범행 후의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냈습니다. 다 정리해서 내고,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검사가 구형은 그렇게 했지만 기일을 연기했어요. 피해자와 합의할 건지 시간 더 주겠다 이러면서, 이제 가해자 쪽에서 병원비 일체, 뭐 휴학에 관련한 손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배상할 수 있게 시간을 가졌고, 그래서 잘 정리는 됐습니다. 정리는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건도 피해자고 이게 명백한 사건이잖아요. 주변에 다른 과 선후배들이 같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목격자도 다 있었고, 그날 맞고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가서 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했고 이러니까, 범행의 유무죄를 다툴 사건은 아니고, 피해자는 자기가 이렇게 많이 다쳤으니까 당연히 잘 수사를 해줄 거라고
믿었던 거죠. 그리고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제 모르셨던 거예요. 그리고 피해자한테 별로 연락도 하지 않겠죠. 피해자한테 전화했던 거는 진단서 내라고 진단서 한번 내고 아무것도 안 하셨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가해자는 계속 자료를 내고 피해자는 자료를 안 내고 이러니까 이게 남이잖아요. 검사도 남이고 경찰도 남이고 판사도 남이에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온 자료만 보는 거죠. 그럼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무조건 피해자 편은 들지 않아요. 피해자가 수술을 몇 번 받았고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얼마나 아팠고 이거 사진을 안 보여주면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정리해서 내니까 판사님도 아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깨달은 거고 이제 성호기를 연기해 가면서까지 시간을 줬던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피해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난 피해를 당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병원비를 받고 저절로 합의금을 받고 저절로 피해가 회복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절차를 따라가셔야 되고 본인한테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다 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특히 이렇게 아프신 상황에서는 챙기실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수술받는 것도 힘든데 검찰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법원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. 요즘은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법원에 출석 다 하거든요.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피해자가 직접 안 가셔도 변호사가 나가서 법원의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.